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암울한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한 학생당 지출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퓨 파운데이션에 의하면 미국의 학업 성취도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교육의 문맹률은 의무 교육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1840년보다 낮습니다. 현 대학 캠퍼스는 행정적, 문화적으로 각성주의의 교육학적 요새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대학을 움직이고 있는 동일한 세력이 미국의 초등 및 중등, 고등, 공립학교에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미국의 킹더부터 12학년 공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공유하는 복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교사조합, 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제공자, 자금을 지원받는 특수이익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적대적인 잘못된 세계관을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여주는 증거는 풍부하며 이런 것들은 Protect Our Kids 단체에서 이름한 삼중 위협이라고 부르는 상호 연결된 세 가지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과 젠더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그리고 대체 양육이 바로 이 삼중 위협입니다. 성과 젠더 이론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중심은 생물학적인 성과 개인의 성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메시지는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Who are you? A Kid's Guide to Gender Identity와 같은 잘못된 만화교육 도서에 노출되고 있죠. 선생님들은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아이들에게 아기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의 몸을 보고 성별을 잘못 추측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 있어서 My Princess Boy, Jacob's New Dress와 같은 동성애 책과 함께 시각적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The Gender Unicorn을 소개시키며 계획적으로 성 염색체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 입법부는 젠더별 선호도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에 따라 학교 화장실과 라커룸을 개방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해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별은 생물학적 성과 관련이 없다는 거짓말을 세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젠더 이론을 내세우는 그들의 목표는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성교육으로 불려졌던 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으로 이름을 바꾸며 더 폭넓은 대상을 교육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습니다. It's Perfectly Normal이라는 성교육 교재는 완전히 노출된 아동 성기와 성행위를 실제와 유사하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10세 어린이를 위한 것이며 이것은 현재 이 나라의 성교육 무기고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아동들의 성행위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찾을 수 있는 학교 밖에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부모 몰래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1184에 따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그러한 민감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통지를 나중에 우편을 통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판적 인종 이론, Critical Race Theory가 있는데 이는 테리 맥칼리프가 부모들은 교육을 부모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표명한 후 부모들이 화가 나서 주지사 저택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저택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버지니아주의 학부모들의 단합을 온 천하에 보여준 야간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바로 전국교육위원회 협회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서 국내 테러리스트로 이름한 그 부모님들입니다.
국내 테러리스트로 불리웠던 버지니아의 부모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CRT,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존재는 베일에 쌓인 마르크스주의임을 빨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급전쟁은 여전히 세상의 목표입니다. 단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항하는 부르주아 대신에 갈등이 인종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전국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인종적 정체성을 해체하는 법을 배우고 피부색에 따라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특권을, 다른 한쪽 끝에는 억압을 써놓고 자신을 그 스펙트럼 안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CRT, 비판적 인종 이론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백인 가부장제의 도구입니다. 역사에 대한 CRT, 비판적 인종 이론의 견해는 소련시대 농담 중 하나인 미래는 아는데 과거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를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1619 프로젝트는 독립선언문, 독립전쟁 및 헌법을 포함한 역사를 압제자 계급의 도구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입니다. 1619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링컨이 해방자가 아니라 은밀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우월감의 비합리성에 의해 감수성이 휩쓸려버린 아이들을 위한 대체 양육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 및 감정학습, SEL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EL은 학부모의 양육 권리를 학교에 전가하고 학교가 부모 대신 아이들을 교육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미덕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배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SEL의 목표는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인종 및 계급 억압에 상호 연관된 유산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정의 지향적인 글로벌 시민을 길러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자기인식, 관계기술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같은 주제를 통해 아이들을 참여시킵니다. SEL 옹호자인 데나 시먼스는 인종차별이나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존재하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갈등 해결 기술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SEL은 그 수위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SEL은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가족 생활 평가를 통해서 알아낸 것과 사회 정의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리적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수업, 곧 사회 및 감정 학습을 통해 발견된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죠.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교육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공립학교 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정통, 즉 과거 세대의 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신념을 대체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의 공식 명칭은 비판적 인종이론, 크리티컬 티어리이며 신마르크스주의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해로운 포괄적 성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 성정보 및 교육위원회 시커스를 보면 사회 변화를 위한 성교육이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리와 관행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이 주장은 심지어 다신교의 다양한 신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의가 제기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의 CRT, 비판적 인종이론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마야와 아즈텍 신들을 위해 노래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물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발전되어 온 모든 서구 문화, 핵가족,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법에 따른 평등한 보호와 같은 개념과 유사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정치가 문화와 개인의 신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미국 공립학교가 이념 세뇌 수용소로 변하는 곳이며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문화와 교육이 그러한 지적, 도덕적,
허무주의로 인해 쇠뇌하는 곳으로 변화되면서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링컨이 한 세대의 학교 철학은 다음 세대의 정부 철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했으며,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링컨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943년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미국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낭독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이라 애국심이 끓어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H. 잭슨 대법관은 다수를 위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헌법의 별자리에 고정된 별이 있다면 고위직이든 하급직이든 그 누구도 정치, 민족주의, 종교 또는 기타 의견 문제에서 정통이 될 것을 규정하거나 시민들에게 말로 고백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학교에서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공립학교는 아직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죠. 이제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 다음 세대를 우려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헌법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Protect Next Generation의 이진아 대표입니다.